저희가 보충하고 법정 둘 다 맡아서 진행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법정민원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에는 법정민원을 신청 처리한 20세 이상 민원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조사로 진행을 합니다. 온라인 조사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다만 저희가 각 지자체마다 이제 목표 표본이 있을 텐데요. 목표 표본에 10%조차도 도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광역, 시도, 시군구별의 만족도 조사 평균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꼭 가지고 계신 리스트는 그 점수가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명부를 제출하셨을 때 특정 고객이 고의적으로 누락을 했다거나 정보를 변경했다고 좀 확인이 되면은 조사 결과에 좀 처리되니까 그 부분은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축민원 만족도 및 신뢰도 조사 같은 경우도 동일합니다. 25년 7월 1일부터 26년 6월 30일까지 그때 구축민원을 처리한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을 하고요. 저희가 7월 10일까지 제출을 받습니다. 근데 해당 시점까지 제출을 하지 않으면 1년 하루당 1점씩 감점을 해서 최대 5점까지 감점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정민원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에는 총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4,300표본 조사를 진행하고요. 기관별로 70표본을 우선적으로 할당하고 나머지 표본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기준으로 인구 통계 기반으로 해서 비례할당해서 전체 샘플을 좀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기간 같은 경우에는 목표 표본이 71표본이 되겠고요. 이제 많은 곳들은 2,300표본까지도 할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바일 조사로 진행된다는 점 확인 부탁드리고요. 우측의 구축민원 만족도 및 신뢰도는 전체 308개의 광역 기초자치단체 교육청을 대상으로 12,460표본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정민원은 모바일로 진행을 하지만 구축민원은 전화조사 형태로 추진이 된다는 점 좀 참고 부탁드리고 조사기간은 둘 다 동일하게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정민원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에는 척도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문항이 VOC를 받는 문항 제외하고 13개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2개 문항이 이제 서비스 품질 지수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산술평균으로 가중치가 60% 들어가고요. 나머지 전반적인 만족 지수를 물어보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문항이 나머지 40%의 가중치를 반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축민원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에는 좌측에 나와 있는데 총 7개의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신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측에 4개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점수가 따로 합쳐지는 것은 아니고요. 구축민원 만족도에 대한 점수 따로, 구축민원 신뢰도에 대한 점수 따로따로 산출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같은 민원인을 대상으로 문항을 좀 한 번에 물어본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법정민원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조사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웹 세팅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보시는 예시 이미지로 발송이 된다는 점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좀 발송이 됩니다. 아무래도 알림톡으로 발송이 되면은 이 조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피싱이나 스미싱으로 좀 인지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알림톡으로 발송을 하되 다만 카톡이 깔려있지 않거나 제대로 좀 인지를 하지 못하시는 이제 고연령자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자 발송도 필요하면 좀 병행한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순히 이제 문자도 보내고 카카오톡, 알림톡도 보내긴 하지만 실제 목표 표본을 좀 채우기 어려운 지자체들도 일부 발생하기는 합니다. 제출하신 리스트가 이제 적기 때문인데요. 그런 곳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화로 조사에 참여해 주십사하고 동료도 함께 병행이 되니까요. 그 부분 좀 참고 부탁드리고 이런 전화 동료에 대해서도 아마 지자체로 문의가 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화 동료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축민원 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전화조사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투입되는 조사원들은 별도의 교육을 한 이후에 조사에 투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조사가 실시되는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콜센터를 또 별도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그 민원인들의 뭔가 문의 전화가 오는 것들은 저희가 1차적으로 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는 저희가 실시간 전화 감청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기표본 오차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이번에 4월에 이제 설명회를 실시하고 나면은 아직 명부 제출까지는 좀 기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의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7월 초에 7월 10일까지 해서 전체적인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 리스트를 제출을 해 주시면은 저희가 정제를 통해서 8월부터 10월까지 조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법정민원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를 제출을 해주실 때 행정안전부로 메일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역시에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행안부에 제출을 해주셨는데 올해도 동일하게 광역시 제출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행안부에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제출을 해주실 때 간혹 이제 엑셀 파일이 아니고 CSV 파일로 좀 보내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반드시 좀 엑셀 파일로 해서 좀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민원인 명부를 좀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편집하게 되면은 0점 처리가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그 굵은 글씨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본인이 해당하는 지역구라든지 땡땡시, 땡땡구, 땡땡군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굵은 글씨처럼 파일명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괄호에서 무슨 과, 담당자분 성함, 연락처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희가 리스트가 이제 부족하면 추가 명부를 제출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 명부를 제출을 해주실 때는 기존에 제출해 주셨던 리스트에서 추가라고 붉은색 글씨로 표시해놨는데요. 저렇게 좀 파일명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을 하시기 전에는 매년 이제 몇 개 기관이 파일이 제대로 좀 잘 안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충민원도 그 리스트를 제출을 해주실 때 고충민원이랑 반복민원을 꼭 구분을 해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반복민원 같은 경우에는 3회 이상의 반복민원은 반복민원 시트에 별도로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3회 이상의 반복민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3개, 4개, 여러 개 넣어주실 필요 없습니다. 한 개만 해서 정리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사실 고충민원과 반복민원을 구분하는 이유는 저희가 3회 이상 민원을 반복해서 제기하시는 분들은 좀 악성민원으로 좀 내부적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조사에 참여하시게 되면은 기관에 대해서 또 안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저희가 조사에 대해서 최대한 좀 꾸준히로 밀고 기존에 있던 리스트를 다 활용을 하고 그래도 조사가 안 된다면은 반복민원에 있는 리스트를 활용을 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는 취지니까요. 이 부분을 기관에서 좀 최대한 구분을 해서 주셔야지 평가에 좀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 조사를 하는 거에 있어서 법적인 근거는 이렇게 개인정보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는 정보는 이게 만족도 조사를 위한 고객 정보 제공은 제3자 제공이 아닌 업무 위탁으로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민원인분들이 컴플레인을 제기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법령 근거에 의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혹시 지금 생각이 안 나셨거나 또 추가로 돌아가셔서 궁금하신 일이 또 발생하신다고 하면은 마지막에 아마 저희 연락처가 나와 있을 거거든요. 매뉴얼 마지막에. 그래서 매뉴얼 좀 참고해 주셔서 거기 나와 있는 해당 담당자에게 좀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좀 발표 마치도록